네, 지리전에 오늘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패럴림픽까지 챙겨주신 도종환 위원장님께 문체위 위원이자 장애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문체부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격이겠죠? 그렇죠. 네네. 하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예산은 2020년 기준 문체부 장애인 관련 예산 5.6%에 불과하고 장애 맞춤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1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 배포하는 도서 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 문자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2019년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료 중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된 것은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과 달리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법률의 실효성은 인력과 예산에 달려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문제, 그리고 1차 소속기관이 된 만큼 거기에 걸맞는 관장의 직위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도서관의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그 장애인 국립도서관을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점만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서 더욱더 장애인들이 더 많은 도서를 관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1차 기관으로 상향시킨 거기 때문에요.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준비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도서관의 예산과 좀 비교를 해주시면 얼마나 지금 부족한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이 화면, PPT 화면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장애 문화예술 정책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은 보입니다. 게다가 20대 국회에서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예술인 지원법도 마련되었고요. 또 장애인 정책을 포괄하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서 장애 문화 활동 확대를 정책의 어떤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이 체계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장애 예술인의 정책 만족도도 낮고 활동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애 문화예술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문화예술 정책이 예술 정책 사업 전반에 녹아들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 문화예술 전담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문화 예술 정책은 예술 정책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고 장애인 문화 예술 정책이 문화예술 정책의 주변에 머무는 바람에 문화예술 진흥 정책 전반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거 문체부에서도 장애문화예술 전담부서 추진이 있었지만 만들어지지 못했는데요.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실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을 뭔가 좀 그냥 케어해준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비장애인이 그렇죠. 갖고 있지 못하는 또 다른 감각과 이런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르와 또 다른 창의성과 다양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전문위원 보고하신 것 중에서도 제가 놀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노인 원로 예술인과 장애인 예술인을 묻겠다고 그렇게 검토해 봄직하다라는 좀 하셔서 그런데 그 창작 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일반
그 장애 일반, 예술 일반으로 포괄하신 그 예술 일반 부분에 장애 예술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로 예술인은 장애 원로 예술인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만 봐도 얼마나 문체부에서 장애 예술인에 대해서 아직도 시혜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장애 포괄적인 좀 검토 보고 의견이 다음에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게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을 다루는 문체부의 예술 정책과가 있습니다. 이 19개 업무가 19개이고 이 중에 장애 문화 예술 관련 업무가 5개, 비율이 전체 23.6%로 모여서 꽤나 높을 것 같지만 21명 인원 중에 장애 문화 예술 업무는 단 2명이 인력 총 9%가 됩니다. 이게 10여 년 전 문체부 체육국 아래에 장애 문화체육팀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 또 마찬가지고요. 현재 그 2명 중에 1명은 또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네, 이 부분은 문체부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개선 부탁드리고요. 이 사항도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문체부 예산 중에 문화예술 부문에 2조 2,165억 원입니다. 이 중에 장애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247억 원인데요. 이렇게 보면 꽤나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예술 예산 중에서는 1.11%에 불과합니다. 1.11이요. 네,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입니다. 장애 문화예술 예산도 장애인 인구 비율에 좀 준하도록 예산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장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내 다양한 부분에 흩어져 있는 장애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문화예술 전담부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인력도 확대되어야 되겠고요. 장애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비중을 늘려서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단순히 법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 32,000여 명에 달하는 장애 예술인들이 현장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당장 할 수 있는 건 문체부 내 장애인 예술인 관련해서 인력을 좀 더 보강하는 부분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체부 내 예산을 좀 모아서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거하고 전담부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네, 1분 더 드리세요. 네, 장애 예술인 지원법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 진행 중이시죠? 네. 네네. 기본 계획 수립 시 현장성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TF를 운영 중인데 이 운영에 몇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총 5개 분과의 29명의 위원 중에 장애 당사자 고작 3명입니다. 어떠한 장애 유형인지 제가 알아보죠. 개인정보 때문에 주시지 않고 있고요. 그 중에 또 장애 예술인으로 포함된 분이 2명인데 모두 글 쓰는 분입니다. 문화체육, 문화예술, 예술 분야에 글 쓰는 작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문화에는 예술 분야에는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총 3명밖에 안 되는 당사자 예술인 중에 2분이 글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글 쓰는 작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곧 장애 예술인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요. 어떤 장애 당사자가 뽑히셨는지 또 전문가분들 중에 어떻게 다양하게 뽑으셨는지 예술 분야별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선에 있어서도 좀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한 내용도 다 뽑고 나서 하시지 마시고 중간중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